하셨지만 이게 우포를 선택하신 이유와 또 우포에 오시게 된 아주 짧게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나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온 거예요. 사진 뭐 무슨 계획을 특별하게 뭐 한 10년 정도는 내가 여기 와서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사진 너무 내가 이제 여기가 내가 너무 좋다.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어디를 가도 그냥 내가 좀 편안해고 이제 사진 찍는데 누구한테 쪽이 뭐냐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사진 찍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몰입할 수 있고 그게 뭔가 이제 차츰차츰 깨달은 거예요. 그게 차츰차츰 깨달은 건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좀 없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늪이라는 어떤 특징.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이 늪을 표현할 때 이제 모성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젖은 땅을 그쵸. 이제 늪이니까 모성의 땅이다. 근데 어머니 이제 자궁의 비유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어머니 품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종합적으로 편안해. 처음에 내가 사진적으로 여기에 2000년에 왔을 때는 이제 부산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 정도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점차적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에 집을 얻고 이제 날마다 여기 있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성격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눈을 뜨게 된 게 이제 자연이라는 것에 내가 이 사진을 찍는 이유, 이런 당위성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막연히 사실은 이제 내가 이 자연 사진을 찍는 사진가니까 여기가 그런 사진 찍기 좋고 편안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온 거죠. 어머니 땅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땅 자체가 보통은 여성 돼지, 여신 이런 걸로 많이 비유되는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아주 왕성한 많은 작품을 또 생산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포가 선생님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 모티브는 지금은 또 이게 사람이 살면서 막 바뀌잖아요. 네. 이게 삶이라는 게 바뀌는데 나는 여기 와서 이제 아무것도 뭐냐면 이루어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년째 내가 그런 체험이 생겼고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잘 몰랐던 거예요. 너무나가 내가 이제 이 잘난 줄만 알고 사는 거예요. 뭐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태도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사람을 친화하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또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조금 호감을 갖기 위해서 약간 내가 수그리고 뭐 그런 가식적인 거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거가 무너지고 이제 가식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식이 벗겨지고 진짜 이 자연 앞에 자연의 위대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고 이제 그 체험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동물이 내한테 와서 친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거 10년 동안 그냥 내가 허송세월 보낸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진도 이제 내가 사진의 기본은 내가 생각하는 사진. 네. 이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진은 나는 겸손해야 보인다. 본다는 것이 의미니까 결과적으로는 보는 것이 사진이니까 이 겸손해야 보인다. 내가 커 있으면 모든 게 작으니까 안 보인다.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이 이 온 몸과 나의 이 육신이 겸손한 태도로 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니까 그것들 존재가 드러난다.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걸 찍는 게 사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공한 거고, 사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 이제 경험상으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나는 이제 다행스럽게 그런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제 겸손이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고 내가 잘난 척 하는 것 모든 그런 것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됐다. 이제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어떤 제가 그래서 사진이 이제 조금 변화되고 이 우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나는 보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해서 또 사람들 알아봐 주는 사람들도 없는 줄 알았더만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자연한테서 뭐 많이 배우시고 또 겸손해지시고 선생님의 어떤 삶의 변화도 생기시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진으로도 드러나게 됐는데요. 사진이 우포에 와서 어떻게 선생님을 변화시켜 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기, 2기, 3기, 4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분 지을 수 있다면 초창기는 어떤 걸 주로 찍었고 두 번째 정도는 뭘 위주로 많이 찍었었고 이런 거 뭐 변화가 조금 있었으면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기술적인 이제 큰 카메라를 가지고 아주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수련해 왔던 이 방식으로 이제 사진은 별거 아니다. 오로지 기술적인 것으로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훈련했던 이제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디서 많이 봐왔던 그 축적된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소위 말하면 이미지 사냥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사냥하듯이 이제 찍어왔던 것이 나의 여기 와서의 생활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금방 들통났고, 뭐 금방은 아니지만 한 10년 걸렸고, 이제 그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내처럼. 그런데 그것이 마냥 내가 진짜 사진 굉장히 잘한다고까지도 생각하고, 그 참 습작 생활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쭉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아마도 부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있었다면 아마 그거를 그 생활에서 계속 탈피하지 못한 채로 아마 나의 그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감히 뭐 얘기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아까의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사진에 이제 내 사진의 원년 그게 이제 시작점이 한 2009년 정도부터 이제 그 체험이 이루어지면서 전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늘 보였던 것을 못 봐가지고 안 찍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찍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사진들이 찍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진, 내 사진을 새로운 사진이 나오고 내가 조금 인기 이제 사람들이 알아준다 싶으니까 많은 사진 작가들이 달라붙어가고 따라 붙어줬어요. 같이 막.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떨 때는 화나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저 뭐냐면 좋기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내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더 발전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왜냐하면 그걸 따라서 하니까 나는 이런 사진 안 해. 그리고 또 나는 다른 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다. 그럼 그 방법을 이제 이 기존에 내가 체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체험이라는 것이 내가 뭐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이 나한테 어떤 선물처럼 체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따오기가 이제 방사되면서 2019년에 그러니까 그 어떤 주기적으로 보면 한 10년씩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10년만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 이제 고라니가 내한테 와서 이 애완견처럼 다가와서 내 몸을 문대가지고 내가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우포에서 이제 그 주저앉아가지고 우포에서 이제 새로운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19년에 이제 따오기라는 것이 방사되면서 따오기를 찍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진짜 내가 사진가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내가 사진을 잘 찍든 못 찍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따오기가 이제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따오기의 그 생태를 계속 찍다 보니까 따오기 생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오기 생태를 내가 알게 되면서 이제 따오기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에 논을 사가지고 따오기 모기틀을 만들어주고 얘들이 이제 탈진하면서 죽어나가거든요. 그리고 환경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곳은 무조건 죽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환경을 얘들이 이 서식 환경을 내 나름대로 순전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 미학 실험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내 개인적인 어떤 미학 실험 방법으로 이제 그 따오기 모기틀을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그걸 운영을 해봤죠. 얘들을 미꾸라지를 주고 친환경으로 농사 짓고 이제 한 3년 하니까 얘들이 우리 집 요 뒤에 소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둥지를 트는데 그 둥지 틀어가지고 알을 낳고 품은 그 몇 개월 동안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게 뭐냐면 그때는 진짜 내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해꾸지를 해도 나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 때문에 이제 이 마을 원래 우리 주민들도 이제 그 전부 다 친환경으로 이렇게 농사 짓기로 약속도 하게 되고 뭐 너무나 이제 이 뭐냐면 그 좋은 일이 좀 생기면서 나는 얘들하고 그렇게 이제
생을 맞이하면서 이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 아들 보면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한테 이 환경, 이 애들이 환경에 바로 밑으니까 바로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 사진가로서 이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제 나의 이 후반기의 어떤 이 활동이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내가 지금은 유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꿈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나의 이제 세 번째 이제 목표이고 지금 현재의 활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이제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제 따오기들이 좀 너무 행복한 따오기들이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친환경을 만들고 일부러 옆에 논을 네, 여기도 이제 또 샀죠. 원래 내가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저 밑에 300평, 350평 샀다가 요건 또 307평인데 일부러 얘들이 이제 여기에서 무기활동 하려고 하면 내 농까지 가는 데는 좀 걸리고 해서 여기를 사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물론 3년 동안 내가 그분들을 많이 설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힘들죠. 내가 생전 안 해본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뭐냐면 이런 노동적인 거는 힘들면 천천히 하면 되고 그 이제 사람들 여기 마을의 어르신들하고의 이런 계속 이제 친환경으로 해나가는 과정들이 그분들은 지금까지 관행농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뿌리고 뭐 비료 뿌리고 뭐 계속 해나가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내하고 다툼도 있고 그 다음에 물 때문에 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는 따오기를 위해서는 모두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그만한 이 맷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뭐 2009년도에 어쨌든 우포에서 그런 경험 체험을 하시고 또 19년도에 따오기가 오고 이 10년을 주고 우포의 어머니가 뭔가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니까. 29년도 뭐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29년도 그런 기대는 없어요. 그냥 나는 항상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살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것도 실제적으로 지금은 아침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나가면 뭐 목적 같은 걸 한 번도 정해보질 않아요. 그냥 요리 가고 싶으면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이든지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춰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그 뭐 특별히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우포에서 아이고 바람 하늘 한번 쳐다보고 뭐 오늘은 이쪽으로 바람 느끼면서 오늘은 뭐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던 곳을 주로 계속 계속 갔던 곳을 가게 되죠. 어차피 왜냐면 이 우포늪이라는 데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포라는 곳이 그래도 이게 람사르 저걸 하면서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생태가 유지되어 있고 거기에 또 따오기가 다시 어쨌든 중국이지만 어쨌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저번에 선생님이 이제 우리 드디어 태어난 따오기도 나오다 하셔서 그러면서 이 작게지만 선생님이 또 논을 그런 걸로 우리 옛날의 모습처럼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우포가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 옛날의 농경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살려내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기준이 되는 뭐 그런 공간의 모습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요즘 같은 때 참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너무 지금도 여전히 새로 건물 부수고 또 아파트 짓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되게 귀해지는 시절이라 좀 선생님 하시는 그런 것들이 되게 긍정의 영향을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 이 갤러리 와서 처음 이제 저거 하시고서 왔을 때도 딱 느낀 게
분명히 이 카메라라는 기계로 사진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림처럼 그림을 그리시는 분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모습의 사진을 찍어내는 뭐 비결이라 하면 너무 좀 쉬운 말인 것 같고 조금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선생님이 어떤 의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없고, 내가 무슨 그림 같은 사진을 찍고 싶다 해서 찍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림 같은 이 사진을 찍기를 좀 좋아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래도 대학을 이제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이 카메라의 특성 곡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게 돼요. 특히 요즘에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이 대충은 알아도 이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 맨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내가 디지털 카메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용어를 모르니까 잘 못하지만 나는 용어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여러 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 새를 찍을 때는 니콘을 쓴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 아침에 안개가 많았을 때 이럴 때는 라이카를 쓴다 뭐 그런 이제 하스를 쓴다 뭐 그다음에 오늘 태양이 떴다 이러면은 또 이제 뭐 캐논을 쓴다 뭐 이런 이제 이 특성들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찍는 거예요. 나는 이 카메라 저 카메라 여러 카메라를 쓰고 내 차에는 그냥 카메라 꽉 실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도 맞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잘 이용하고 그때그때의 적소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이 사진이 좀 다를 수 있기는 해요. 되게 기술적인데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그렇죠.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를 딱 쓴다는 거는 그렇죠. 상당히 기술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는 이제 대자연을 찍는 거잖아요. 우포라는 이 대자연을 찍는데 이런 대자연을 찍는 데는 일단은 뒤에 이제 소위 말하면 필름이 커야 돼요. 그래야 정보 수집량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한 30몇 년 동안을 쓴 카메라가 이제 하셀브라드예요. 그래서 이제 내 메인 카메라는 하셀브라드예요. 물론 대형 카메라 리노프 같은 것도 옛날에 이제 4호판을 주로 여기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 필름 쓰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가 내가 여기에서 또 보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귀찮죠 좀. 그래서 물론 이 암실에서는 해결하지만 흑백에서는 해결하지만 칼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중형을 쓰기는 써요. 근데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중형도 제일 먼저 아마 하셀 디지털 백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디지털 백을 처음 구입할 때 한 3,500만 원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샀을 때 3,500만 원을 내가 주고 디지털 백을 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백을 지금 현재 세 번째 지금 갈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 거는 그때 디지털 백이 급속도로 막 발전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백이 1억 5천 하셀용 디지털 백을 사면 1억 5천만 화소짜리가 있어요. 근데 나는 6,400만 화소로 딱 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 이제 풀 프레임인 요것에 이제 한 3배 정도 가까이 이제 크기가 이제 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그런 데에서 항상 뒤에 이게 뭐냐면 필름이 크면 반드시 뭐냐면 차이가 이루어져요. 특히 풍경 사진에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그게 내가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PS 지금 이제 그 클럽 쓰는 사람들은 클럽을 쓰는 요 사람들만큼 자기들은 화살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진은 그만큼 이상한 사진이 만들어져요. 내 눈에는 그렇게 딱 보여. 그냥 그 사진, 요거는 그걸로 찍었구나 하는 게 딱 보이는 정도로 이게 뭐냐면 차이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모르면 내가 짜장면 맛을 모르면 짜장면 안 시키죠. 그런데 나는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는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안 쓰고 이제 딱 그냥 굉장히 뭐냐면 이 분야는 내하고 지금 멀어진 분야인데 사실은 지금은 얘기를 하자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냥 뭐 기동성 있게 막 찍으려고 하면 그런 카메라도 괜찮겠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질문이 나와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거를 잘 알아서 똑같은 거를 찍을 수 있고 또 이제 내용 면에서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나는 타이밍을 잘 맞춰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 공기가 오늘처럼 뭐냐면 밖이 따뜻하다. 따뜻한데 뭐냐면 갑자기 팍 추워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추웠는데 갑자기 싹 풀린다든지 이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서 오는 그 온도의 변화에서 나오는 이 자연의 그 오묘한 우리가 이제 이 사진에서 이제 제일 피하는 것이 뭐냐면 드라이한 사진을 피하잖아요. 그럼 드라이한 사진을 왜 피하느냐면 이 깊이가 좀 없어요. 그냥 날아갈 듯한 이 가벼움이 등장을 해. 그 사진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되면 가서 무조건 우포에서 이제 그런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와서 뭐 아침 안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차피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올 때만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우포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그 시간에 없으면 못 찍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는 거죠.